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배농자입니다. 햇빛이 쨍쨍합니다. 아주 덥죠. 그래서 요즘에는 농촌에서는 아침에 새벽에 일하면은 몇 시간 동안만 해도 하루 종일 일하면 보게 된답니다. 제가 샘플로 우리 농장을 조그맣게 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농장이 지금 텃밭이 한 23, 4평 정도 됩니다. 20평 조금 넘는데, 먼저 여기에는 한 16, 17가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감자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감자 심고, 그리고 작부체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1년 농사가 어떻게 돌아가나 그걸 계산을 해서 심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 대파. 감자는 3월 달에 심어서 90일 정도 수확을 합니다. 장마 전에 2월 달에 수확을 해서 다음에 뭘 심을까? 가을 김장채소 같은 것을 심으면 되겠죠. 무나 배추. 그리고 파가 보입니다. 파는 대파입니다. 대파는 모종을 갖다가 심을 수가 있고 파종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대파는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김장까지 충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상추입니다. 상추인데 상추가 몇 가지 심었습니다. 상추를 몇 가지 심었기 때문에 지금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정도 심었는데 일부는 꽃대가 나와서 뽑아서 다른 것을 심었습니다. 지금 아침에 심었는데 여기 보이는 것이 이것이 모닝글로리입니다. 모닝글로리는 수분을 좋아합니다. 수분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잘 병도 별로 없고 관리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모닝글로리 아시죠? 베트남에서 채소를 아주 많이 먹고 있는 겁니다. 모닝글로리. 그리고 땅콩을 또 심었습니다. 땅콩도 5월달에 심어서 9월 정도면 수확을 하죠. 수확하고 심는 것을 그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망을 이렇게 유인줄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앞에는 지금 오이를 심었습니다. 오이를 심고 다음에 양쪽으로 줄을 올려서 오이를 부지런히 심어서 지금 따먹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뜬물도 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딧물이라고 하죠. 꽃이 피어서 오이를 이 정도만 심으면 작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겁니다. 고가의 원인도 있고, 그래서 고가는 가물고 물이 약하면은 이렇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농업을 해서 페트병을 이용해서 물을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옆 라인은 쑥갓은 계속 펴 먹을 수가 있죠. 지금도 꽃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계속 잘라서 먹고서 그 다음에 쑥갓은 생명력이 길지가 않습니다. 짧게 잡습니다. 여기는 방울토마토 이렇게 심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예쁘죠? 네,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도 몇 그루만 심으면은 충분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야채라든가 샐러드 먹을 때 방울토마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옆 라인에는 강낭콩, 울타리 콩이라고 해갖고 강낭콩을 심어서 지금 잘 익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일찍 심어서 바로 수확을 보기 때문에 6월달이면 다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망에 지금 수박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박 많이 올라갔죠. 네, 대단하시죠? 수박은 그물망을 이용해서 손이 좀 많이 가는데 수박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수박은 4, 50일 정도 애플 수박입니다. 애플 수박인데 이렇게 키워서 먹으면은 당도가 13에서 12브락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800g에서 1kg 정도 되는 수박을 애플 수박을 조그맣게 만들어냈는데 당도가 좋기 때문에 수박을 하나 자르면은 보통 6조각, 8조각이 나옵니다. 휴대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놀러 갈 때, 여행 갈 때 휴대하기 좋고 차박이라든가 텐트 치고 살 때, 캠프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수박이 많이 달렸죠? 네, 이렇게 무릉무릉하게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 4, 50일 정도 되면은 이게 크기 시작합니다. 심어서. 그래서 좀 손이 많이 가는데 좁은 면적. 예전에는 울타리 그 덩쿨성이라고 해갖고 바닥을 기어간다고 해서 수박 두줄기 수박으로 해서 큰 수박, 대형 수박을 키우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애플 수박이 나가서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거의 엄지손가락이 있는데 손바닥 안에 들어오죠. 좀 있으면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추는 뭐 여기는 꽈리고추 같은 그런 거
반찬용으로 많이 먹기가 좋죠. 꽈리고추를 심고, 여기도 보면은 지주대를, 최신식 지주대를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요거다 이제 구멍을 이용해서 끈을 풀어도 됩니다. 다음에는 좀 올리면서 구멍을 이용해서 줄을 이으면은 훨씬 편합니다. 고추가 여러 가지 고추, 매운 고추 있고, 꽈리고추 있고, 뭐, 아사이 고추가 있기 때문에 세 줄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바닥은 풀이 안 나게끔, 예, 이렇게 좀 깔아놨습니다. 제초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허브 종류도 심었습니다. 허브 종류는 들깨가 허브입니다. 우리나라 쑥이라든가 들깨 같은 것이 우리나라 한국형 허브이기 때문에 꼭 허브를 안 심어도 향기나는 샐러드 먹을 때라든가 쌈 채소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부추를 일부 심었고, 이렇게 부추 같은 경우도 거기 한쪽에다 심는 게 좋습니다. 부추는 그 뿌리가 런너식으로 있기 때문에 구형을 형성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라오기 때문에 한쪽에다가 심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 심고, 옆 나이는 동굴이 많이 뻗어가고 있는 고구마는 한쪽으로 뺐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빼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도 삽질을 덜하기 위해서 이거 부추 같은 것도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내년도에는 바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평수가 24평 정도 되는데, 23평, 24평 되는데, 여러 가지 심어서, 이 땅은 토질이 사질토입니다. 양배추도 심어 있고, 양배추는 충이 많죠. 충이 많아서 아마 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좀 사질토라서, 여기 보시면 흙이 사질 토양입니다. 그래서 물이 잘 빠져서 토양이 안 좋아서 지금 페트병을 이용해서 물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엊그저께 비 오기 전에는 상당히 가물었는데 지금 가물어서 이렇게 못 살고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줘봤는데, 비료가 비가 안 올 때는 너무 많이 주면은 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그을림병이라든가 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료를 많이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흙이 제일 중요합니다. 약간 점질 토양으로 시장토 같은 것을 섞고, pH가 한 5.5에서 6.5 정도 되는 중성 토양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텃밭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텃밭에도 거의 뭐 1년 전에 재배를 한다면은 거의 한 30가지 이상은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 김양채소까지 재배를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평수를 안 가져도 충분히 재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잖아요. 이렇게 치료적인 효과도 있고, 식물을 가꾸면서 먹는 재미도 있지만 보는 재미가, 관상의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미래의 의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술들은 병원에서 다 사람을 치료하고 있지만, 역학적으로 볼 때 암이라든가 질병 환자들은 자연적인 치료, 미래를 예비적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식물을 가꾸면서 충분히 온의 치유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심어서 새싹이 나는 과정이라든가 수확을 하는 과정, 상추잎을 따는 과정, 이런 거. 상추잎도 딸 때 보면 오히려 따지 마시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밑으로 이것을 이렇게 제쳐서 따지는 게 하면 흔적이 하도 없습니다. 깔끔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확하는 방법도 하나씩 습득을 해가면서 한다면은 충분한 원예적 치료가 됩니다. 지금 감자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자 수확도 보통 6월 초에 하신 분들 있습니다. 6월 초에 하신 분들은 6월 10일 넘어가면 수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은 팔리기 위해서, 그때는 감자가 좀 귀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수확을 충분히 가능하나, 텃밭 하시는 분들은 안 캐도 됩니다. 왜냐하면 6월 한 20일 넘어야지 하지가 춘분 때 3월 20일 정도에 심어서 하지 때 캐는 감자이기 때문에, 하지 넘어서 올해는 장마가 좀 일찍 옵니다만은 한 25일 정도, 좀 며칠 정도 깜빡하잖아요. 비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캐는 것이, 왜냐하면 6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감자가 많이 큽니다. 무럭무럭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를 잘 살펴봐서 수확 시기도 너무 일찍 안 하고 작물에 따라서 조절을 해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수박이 상당히 탐스럽죠. 이렇게 수박을 키우는 것도 원예적 치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3, 24평 되는데, 각가지 작물을 30여 가지 이상을 충분히 심어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꼭 도전을 해서 농촌에 요즘에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만 제2의 인생이라고 해갖고 인생 2막 살이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취미농으로 젊은 사람들도 취미농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미농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농장에 와서 하루 일과를 생각할 수가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평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밭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미래에 가족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모시면서 가끔 식사도 하시고 즐거움도 같이 만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다별 농장 채널에는 과거에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직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믿고 살 수가 있습니다. 믿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구입해서 할 수도 있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아시죠? 예, 그러시면 항상 좋은 채널을 구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바다별 농장에 구독하시는 분들,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감사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수박 구경, 애플 수박 잘 구경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다별 농장이었습니다.